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학생 출석과 수업 모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실. 교사가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합니다. 실시간 화면을 통해 학생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학생들도 교사가 묻는 말에 대답합니다. 절대 창 끄지 말고 선생님이 보여준 화면 잘 보고 오늘 조회 듣도록 하게.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채팅창에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원격 수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며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과 EBS나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형,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달아주는 과제 수행 중심형으로 진행됩니다. 교사들은 교과의 특성에 맞게 여건을 고려해 수업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줌을 이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교사가 직접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과제방에 올리고 그에 따른 과제를 완성하고 나면 교사가 학생이 과제를 이수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첫날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 방식 설명과 정보통신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역시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하고 접속 장애 등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문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기 현황 파악을 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패드도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접속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프로그램 마련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9학년이 원격 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등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 지역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일 입국해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지만 지난 8일 불시 점검 결과 자신의 집이 아닌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한국인 B씨도 귀국 당일 무단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 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매출액 피해 증빙 자료 등 각종 서류 확인에 온 직원이 쉴 새 없이 바쁩니다. 작년 또 매출 전 매출을 여기다 적는 란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 합계내서 제가 적을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긴급 생활 안정자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소상공인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와 무급휴직, 일용직 등도 신청이 가능한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만 지원이 됩니다. 3인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이 309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6일부터 긴급 생활 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아산에서는 첫날에만 310명이 신청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접수와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과 지역화폐로 각각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아산시의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 이번에 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시민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하는 만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금 체납에 이어 우리 지역 후보들의 전과 이력을 전해드립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이번 총선과 보궐선거에 모두 22명이 출마했는데요. 이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6명, 이들의 범죄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과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안과 아산 지역 후보 22명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6명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11건입니다. 각 후보별 전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는 4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을 냈고 지난 2017년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후보는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 출마를 준비하기 이전에 경미한 수준으로 적발됐다며 관련 사고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입니다. 박 후보는 2003년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상해 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천안갑 선거구에선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1998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냈고 천안을에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성용 후보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천안병에는 전과자가 없었고 아산갑에는 민주당 복기양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4년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해당 건은 지난 2008년 8.15 사면으로 특별 복권됐습니다.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냈습니다. 한편 선거 공보물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실제 후보들의 전과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충남 지역 접전지로 꼽히는 아산에 여야의 유세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방문해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산 지역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제20대 국회는 정치 싸움과 분열로 동물국회라고 불렸을 만큼 역대 최악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가 필요하다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막말, 폭력, 싸움, 심지어 동물국회로까지 불렸던 이 오명을 다가오는 4월 15일 날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해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아울러 코로나19 비상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회가 함께 뜻을 맞춰 나가는 원팀이 필요하다며 복기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 여러분과 함께 8년 동안 시장으로 일하면서 검증받았던 사람, 여러분이 키워주시면 충청의 대표주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 복귀왕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아산 지역을 방문해 표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3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가 뭐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지만 하나도 뭐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석수 과반을 넘길 수 있도록 이명수 후보와 박경기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곳에 이명수 후보와 박경기 후보 두 후보를 꼭 당선시키셔서 국회에 보내셔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우리를 경제 불안과 안보 불안과 미래 불안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선관위가 천안시장 후보와 현직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후보 3명 가운데 박상돈, 전옥균 후보는 공식 입장을 낸 반면 한태선 후보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천안시의 위원들이 충남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천안시장 후보 고발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재보궐선거로 또다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발 사건과 관련된 후보를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박상돈 후보는 선관위 보도자료 중 B 후보를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선관위 고발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전옥균 의원과 박상돈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후보 중에 2사람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 거예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로 특정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당 한태선 후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소속 전옥균 후보도 자신은 아니라면서 한태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낼 그 보도자료의 핵심은요. 한태선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결단해야 한다. 이겁니다. 반면 한태선 후보 측은 선관위 고발 사흘째인 지금까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13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현직 천안시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직산 송전탑 대책위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직산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무산된 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사업 예산이 확보돼 있었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 다른 안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 왜곡과 허위 비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산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6일 박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송전탑 지중화 관련 7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발언한 것 등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에서 의미 있는 대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후보자들의 청년 관련 공약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세종 SB플라자 다목적 홀에서 열린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회입니다.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학생회는 학내 사안에 대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외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캠퍼스 학우들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기회를 한번 기획하게 됐습니다.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진행된 이날 대담에선 청년 정책 등에 대한 공통 질문을 시작으로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대학생들의 송곳 같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충청권에 대한 광역화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현대 세종은 이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2 캠퍼스에 대해서 있는데 서울 강남권과 같이 일부 규제하지 않고 방임했을 때 수요 과잉 문제가 심각하게 구조되지 않을지, 세종이 제2의 서울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 세종시정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생활비라든지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안산시라든지 타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공감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심에도 불구하고 공감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두 대학의 총학생회는 각각의 건의사항이 담긴 요구안을 3명의 후보자에게 전달했으며 후보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4.15 총선 당일 투표소 내 기다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는데요. 투표소별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시연회장을 가봤습니다. 세종시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된 가상투표소입니다. 수십여 명의 유권자가 1m 간격을 두고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어서 지금 투표소에 도착한다면 약 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세종시에선 유권자들이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포털 세종엔 덕분입니다.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 요원이 유권자 대기 상황을 시시각각 입력하면 유권자들은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세종엔에 접속해 대기 시간이 짧을 때를 골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투표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세종엔을 통해서 대기 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을 선택해서 투표장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엔을 통해 투표소 위치와 투표율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좀 기다려서 불편했는데 시간이 빠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거리 두기로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는 선거 당일 관내 79개 전투표소에서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법인 택시 종사자 1명당 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돼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반면 법인 택시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법인 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도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종 시민들에게 세종시로 이사와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통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세종시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먼저 세종갑 후보자들은 저마다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 갑선거구 후보자들이 낸 교통 분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갑선거구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지만 다른 공약들은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는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BRT 노선을 더 확대하고 더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더 늘었다는 가정하에서 새롭게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까지 확장하고 대전 청주 방면 출퇴근도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핵심 대중교통체계의 지하화를 가장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빨리 지하화해야 됩니다. 지하화를 해서 지상과 지하가 균일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상권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 교통이 현 상황에서는 풀을 수 있는 거지. 이와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지원체계 수립과 신호 개편 등 교통체계의 총체적인 재정립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이혁재 후보는 세종시의 핵심 대중교통체계인 BRT 노선 강화와 함께 버스 노선 확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동단위는 BRT만 확정이 돼야지 보조 BRT라든지 마을 간 버스 노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 노선 설계를 통해서 마을 간 버스 노선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면 지역엔 수요 응답형 콜버스를 전면 배치하고 청소년 무상교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영호 후보는 지역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에게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했고, 무소속 박상래 후보는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또 무소속 윤영권 후보는 주민이 노선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BRT 연계 마을 버스 자치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